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오늘은 2부 시간이 없는 세상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장의 사물이 아닌 사건으로 이루어진 세상과 7장의 문법의 부적당함은 제가 이야기하고 똑사님이 8장 관계의 동역학 부분을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2부의 시간이 없는 세상에서 6장 사물이 아닌 사건으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이 부분의 앞에 나왔던 내용은 이제 19세기와 20세기 물리학에 의해서 시간이 파괴되었다고 하고,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기본 방정식에 이제 시간이 그전엔 변수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시간이 빠지고 그 서로의 관계 안에서 변화하는 시간 변수만 포함되도록 이제 물리학이 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로베스피에르가 프랑스를 군주제에서 해방시켰을 때 기존 체제 왕정을 가지고 있던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문명이 끝날 것처럼 두려워했지만 실제로 프랑스는 왕 없어도 잘 돌아갔고 다른 유럽도 별로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은 변화를 엄청 두려워해서 보통 사회가 이제 기존 체제가 있고 젊은이들이 새로운 체제를 꿈꾸고 이제 그걸 실현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유일하고 방향성이 있고 독립적이고 현재이고 연속적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이 세상이 수많은 사건들이 네트워크라는 사실이 이제 물리학에서 밝혀지면서 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정한 질서가 없어도 세상의 변화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난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제 이탈리아 분인데 세상의 사건들은 영국인처럼 이제 줄을 서 있는 게 아니고 이탈리아인들처럼 무질서하게 운집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물질이나 실체, 현재에 있는 무엇인가로 이루어졌다고 혹은 우연히 발생하는 무언가 이제 사건으로 이루어진 세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기초 물리학에서 과거는 뭔가 실제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시간 개념이 파괴가 좀 되었고 변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의 안정성이 아니라 일시적인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개념이 바뀌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사물들이 아닌 사건들의 총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사물은 시간 속에서 계속 존재하는 것이고 사건은 한정된 지속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 이제 돌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사물이고 내일 누군가 입맞춤을 한다고 하면 이건 사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은 이제 돌처럼 뭔가 계속 있는 그 사물이 아니고 이런 입맞춤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기에는 사물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100년 동안 돌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양자장의 복잡한 진동이고 힘들의 순간적인 상호작용이고 짧은 순간에 돌의 형태를 입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마모가 돼서 모래가 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먼지로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물들 자체도 장기간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사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원자나 양자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물리적인 세상은 사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그렇게 작동하지도 않는다고 저자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건의 네트워크이고 전쟁은 뭔가 사물이 아니고 사건들의 총체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폭풍우도 뭔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하는 거고 파도도 사물이 아니고 인간도 사물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예로 산 위에 걸린 구름처럼 음식, 정보, 빛, 언어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복잡한 프로세스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역시 과학자는 생각이 되게 다르시다라고 느꼈는데요. 저는 이제 뭔가 존재하는 실체이고 그런 인간은 사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뭔가 고정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것 자체가 뭔가 그 사건들의 연속이고 프로세스라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오랫동안 실체의 관점에서 세상을 파악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사물을 연구하던 것에서 변화를 연구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생물학도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면서 생물이 계속 고정된 게 아니고 뭔가 변화하는구나 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듯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플라톤은 원자를 움직임이 아니고 뭔가 형태이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다면체들이 우리가 오원소라고 하는 흙, 물, 공기, 불, 하늘 이렇게 5개가 실제 이제 원자 모양이라는 가설을 시도하고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프톨레마이오스나 갈릴레오, 뉴턴, 슈레딩거 등은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지가 아니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고 이제 그렇게 시도된 노력들에 의해서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 물리학에서 뉴턴 역학이나 맥스웰 방정식, 양자 역학 등이 있는데 이것도 뭔가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사물 자체도 잠깐 동안 변함이 없는 사건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의 결론은 세상의 끊임없는 사건들은 시간의 흐름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세상은 양자 사건들의 방대하고 무질서한 그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장의 문법의 부적당함인데요.
철학에서 현재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만 실제이고 과거와 미래는 실제가 아니며 실제성이 현재에서 그 다음 현재로 연속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는 철학입니다. 이제 현재만 계속되는데 현재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도 그 현재의 연속이었고 뭐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현재가 전체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장에서도 봤듯이 우리는 이제 비슷한 위치에 살고 있으면 시간이 동일하게 간다고 생각하지만 뭐 옆에 다른 나라에 뭐 동남아나 유럽에 가면 시간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현재가 규정되지 않으면 우주 속에서 실제하는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시간은 선형이 아니고 모래시계 형태라고 합니다. 저희 앞장에서 똑사님이 보여주셨던 그림이 있었는데 이제 모래시계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나열돼 있고 거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그게 다 동일한 것은 아니어서 이제 어떤 곳에서는 과거인데 다른 데서는 뭐 현재일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는 미래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객관적이고 범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이제 나와 다른 사람의 실제도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주의는 좀 안 맞는다는 거고요. 그럼 다른 대안으로 뭐가 있을까 하면서 영원주의를 얘기하시는데요. 이것은 흐름과 변화가 환상이고 현재와 과거, 미래가 모두 똑같은 실제이고 똑같이 존재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 것이다 라는 철학입니다. 블록 우주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주의 역사는 모두 다 똑같이 실제하는 하나의 블록처럼 생각될 필요가 있고 한 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의 흐름은 환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저자는 영원주의를 봤을 때 이렇게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변화들이 단지 단일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되지 않는 것일 뿐이고 시간은 선형 형태로 연속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이제 모래시계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변화와 사건은 허상이 아니고 하나의 세계적인 질서에 따라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이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존재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인데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자라는 꼭두각시 인형이 존재할까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하면 누군가는 피노키오가 있으니까 존재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고 누군가는 그건 작가가 만든 환상일 뿐이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대답은 모두 존재한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부여해 사용했기 때문에 다 맞는 대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설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누군가 볼 때는 존재하고 존재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우리가 접하는 법률, 돌, 국가, 종교의 신, 위대한 사랑들도 모두 다른 의미로 누군가에는 존재할 수도 있고 실제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존재와 실제라는 이 질문이 문법적 질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와 형용사로 뭔가 설명이 되는 것들인데 실제 자연에서 그리고 과학에서 얘기하는 실제는 이것과 좀 다르다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문법은 우리의 한정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예시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되게 오래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걸 설명하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에 있는 사물이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는 사물은 위에 있고 지구 전체 주위가 다 그러하다라고 고대의 어느 문장에 이제 써 있는 것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그때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문법이나 언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뭔가 설명하기 위해 만드는 건데 이게 한정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점점 거대한 이 세상의 풍부한 구조를 포착하는 게 좀 문법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물리학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양자역학이 생기고 이렇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문법으로 뭔가 표현하는 거는 좀 구분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언어 문법이 부분적으로만 적절한 과거, 현재, 미래의 절대적 구분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기인해서 뭔가 존재하는지 실제하는지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간 구조는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아인슈타인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어떤 문장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분은 집요하게 계속되는 착시일 뿐이라고 얘기한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물리학에서 쓰는 시간에 대한 거를 좀 논쟁을 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저자가 보기에 이 글은 일반적으로 쓴 학문적인 글이 아니고 친구 미켈레 베소가 사망할 때 미켈레 누이에게 쓴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앞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는 나보다 조금 앞서 이 이상한 세상을 떠났다.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분은 집요하게 계속되는 착시일 뿐 하면서 이제 친구를 잃은 슬픔과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했고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이 글을 쓰고 이제 한 달 후에 사망하셨다고 하고요. 이렇게 약하고 짧고 뭔가 환상으로 가득 찬 인생을 담고 있는 편지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느낀 게 물리학 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책 같고 인생이나 삶, 이제 뭐 문법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다음 8장을 똑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2부 시간이 없는 세상의 8장 관계의 동력학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앞서서 우리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없다면 이 세계에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그동안 정통적인 물리학은 세계를 이렇게 설명해 왔대요. 사물들이 시간 속에서 변한다. 즉, 변화는 시간에 따른 상태 변화라고 인지를 해왔는데요. 그러나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이후에 단일한 고유의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편적인 시간 변수는 이제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시간을 제거한 뒤에도 세계의 변화와 동력학을 설명할 수 있을까? 과학이 설명해야 할 것은 언제 변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무엇에 대해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즉, 시간 t를 독립변수로 쓰지 않고 변수들 사이의 관계만 기술해도 변화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연구하는 분야가 양자 중력 물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양자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양자 중력학이 다른 물리 이론보다는 가장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물리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방정식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간 변수가 없는 방정식인데 이 루프 양자 중력을 포함한 양자 중력의 기본 방정식들은 시간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데요. 대신 발생 가능한 사건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 그 관계가 성립할 확률을 기술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양자 중력 이론에서는 시간의 부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프 양자 중력에서는 공간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입자, 물질이나 광자, 중력 양자는 미리 주어진 공간 속에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자체가 공간을 형성한다라고 합니다. 즉, 공간은 무대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인 양자 중력학이 이런 앞서 얘기했던 물리 이론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이 세계,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제 스핀 네트워크와 루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간의 최소 단위는 공간 양자이고요. 이 공간 양자들이 공간적 인적관계로 연결된 구조가 스핀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주어지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양자들끼리 관계를 맺어가지고 만들어낸 구조가 바로 이 스핀 네트워크고요. 네트워크 안에 닫힌 고리를 루프라고 부르며 여기서 루프 양자 중력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스핀은 공과 양자를 기술하는 수학적 변수에서 온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핀 네트워크를 예상한 이미지가 이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 스핀 네트워크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양자가 점프를 해서 관계에 점프를 해서 동력학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스핀 네트워크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연속적인 양자적 점프를 통해서 이 형태가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이 과정을 스핀 거품으로 표현을 하셨고요. 스핀 거품은 공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계속 이 변화는 시간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싶어 하셔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규모에 따른 두 얼굴의 시 공간인데요. 이제 큰 규모에서 보면은, 즉 거시적으로 보면 이 스핀 네트워크의 평균 효과 때문에 매끄러운 시 공간으로 보인대요. 근데 이제 작은 규모, 미시적으로 보면 이 시 공간도 불연속적, 확률적 양자 요동을 포함한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어려워서 픽셀에 비유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진을 볼 때, 컴퓨터로 볼 때 멀리서 보면 그 사진이 매끈한 화면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은 픽셀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시 공간은 멀리서 보면 매끈한 화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미시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양자이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앞서서 한번 본 게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미시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흐른다라고 느낀다고 했는데요.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면서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이 흐른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우리가 분자나 원자 같은 미시적인 상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흐름일 뿐이고,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느끼는 성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자들은 시간 속에 살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루프 양자 중력과 관계적 양자 역학에서는 입자는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물체가 아니라 상호작용 사건들 속에서만 정의된다. 다시 한번 이분은 관계, 사물들의 관계, 사건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고요. 즉 입자의 상태는 절대적이지 않고 다른 시스템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존재란 관계 속에서만 성립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블랙홀이 나오는데요. 앞서서 블랙홀이 나왔었는데 제가 과학적으로 밝지가 않아서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이게 왜 이 블랙홀이 계속 나올까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더니 특히나 이분이 양자중력 물리학의 연구를 하고 계신데 이 양자중력이 블랙홀에서도 통용이 돼야지 보편적인 이론,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랙홀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물리 이론이 뭘까라고 이분이 계속 생각을 하셨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 때문에 통용이 되지 않고 양자 역학도 양자 효과 때문에 이 블랙홀에서는 통용이 될 수 없는데 이 두 개를 짬뽕을 하면 양자 중력 물리 이론을 짬뽕을 하면 이 블랙홀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물리 이론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홀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이론이 진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자 중력 이론이 이 블랙홀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이론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블랙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블랙홀에서도 양자 중력 이론이 통용될 수 있는 이론이라서 이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블랙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단일하고 확정적인 시공간이 사라진 세계잖아요. 시공간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블랙홀 내부나 근처에서는 단일하고 확정적인 시공간 구조가 무너지고 여러 가능한 시공간 구조가 양자 중첩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는 전자가 방출과 검출 사이에서 위치가 중첩되는 것과 유사한데 블랙홀의 시공간도 여러 시간 구조의 중첩을 거쳐 이후 다시 확정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블랙홀의 시공간이 없는 세계에서도 이 루프 양자 중력은 적용될 수 있는 시공간이 없어도 일관성 있는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루프 양자 중력은 기본적인 공간이나 시간이라는 배경이 없이도 사건들과 그 관계 네트워크만으로 일관된 물리 이론을 구성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이론이 현재까지는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다 통용될 수 있는 이론이라는 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는 시간 속에서 흐르는 사물의 집합이 아니라 확률 법칙을 따르며 재구성되는 관계들의 구문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